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는요, 현재 한국 정치의 두 가지 얼굴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정책 추진에 그야말로 속도를 내고 있는 현 정부, 그러니까 여당의 이야기가 있고요. 또 다른 한쪽에서는 심각한 내부 갈등 때문에 발목이 잡혀버린 제1야당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완전히 다른 두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이 두 정당의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큰 그림부터 보고요. 그 다음에 정부와 야당의 구체적인 상황을 각각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아주 흥미로운 사례죠. 메가시티 법안이 어떻게 엎어졌는지 깊이 파고든 다음에 이 모든 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분석 자료에서 드러나는 두 가지 뚜렷한 이야기, 그 배경부터 한번 짚어보죠. 대체 어떤 다른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는 걸까요? 네, 보시는 것처럼 한쪽에서는 아주 구체적인 정책들을 밀어붙이는 정부의 모습이 그려지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내부 갈등에 갇혀버린 야당의 모습이 보입니다. 바로 이 극명한 대비,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칠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여러 방면에서 아주 광범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정부 이야기부터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보죠. 자료를 보면요, 정말 다방면에 걸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요. 다주택자 부동산 투기부터 시작해서 농지 투기, 그리고 늘 논란이 되는 아파트 관리비 문제, 심지어는 고질적인 기업 담합까지 손을 대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기업 담합, 이거 뿌리 뽑겠다고 내놓은 전략이 아주 파격적인데요. 자료에 따르면 내부 고발자에게 로또 당첨보다 더 큰 동기를 줘야 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최근에 아파트 재개발 사업 비리를 고발한 사람이 무려 35억 원의 포상금을 받은 실제 사례가 있었다고 자료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국내 문제에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외교적으로는 브라질 대통령과 만나서 중형국으로서 협력을 강화하고요. 또 정부가 인프라를 깔아놓은 새만금 지역에는 대기업이 10조 원이라는 엄청난 투자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시선을 좀 돌려보죠. 두 번째 이야기, 바로 야당인 국민의힘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면요, 이 당의 내부 권력 투쟁이 아주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그 원인으로 뿌리 깊은 계파주의, 그러니까 당내 여러 세력 간의 갈등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 내부 갈등의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 하나 터지는데요. 바로 메가시티 계획으로 알려진 이 지역 통합 법안을 둘러싼 싸움입니다. 이게 이 당의 내부 기능 장애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죠. 그러니까 겉으로 내세운 목표는 아주 그럴싸했죠. 지역 경제를 살리자는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자료를 뜯어보면요, 그 속사정은 전혀 달랐다는 겁니다. 결국 각 계파의 이익, 그리고 정치인 개개인의 정치적 미래 때문에 이 법안이 발목 잡혔다는 거죠. 자, 그럼 도대체 이 갈등이 어떻게 터져 나온 건지 좌초된 메가시티 법안, 이 사례를 가지고 한번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 정말 흥미롭습니다. 처음엔 정부도 지지하면서 순조롭게 가는 듯 했어요. 실제로 광주, 전남 법안은 통과가 됐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바로 그 야당 의원들 손에 의해서 대구 경북, 대전 충남 법안이 딱 막혀버립니다. 그러자마자 당 내부에서 이게 다 누구 책임이냐 하면서 공개적인 싸움이 터져 나온 거죠.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그야말로 난리가 났죠. 특히 해당 지역구 의원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게 무슨 난장판이냐 하며 격한 반응을 보였어요. 그야말로 서로 손가락질하는 아수라장이 펼쳐진 거죠. 자료를 보면 대구 경북 의원들은 지도부가 충남 쪽 챙기느라 우리를 버렸다고 비난하고요. 지도부는 처음엔 여당 탓을 하다가 그것도 안 먹히니까 결국 평론가들은 당대표가 자기 지역구 지키려고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분석까지 내놓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이 분석 자료에 나타난 두 이야기의 극명한 대조, 이걸 통해서 우리가 대체 뭘 알 수 있을까요? 정리를 해보자면 정부 이야기는 실행이라는 키워드로 요약됩니다. 결단력 있게 아주 디테일하게 정책을 밀어붙이는 모습이죠. 반면에 야당 이야기는 내분이라는 키워드로 요약됩니다.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결국 본인들이 지지했던 정책까지 엎어버리는 모습이에요. 이 대비가 오늘 분석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 모든 상황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겁니다. 이렇게 정책을 실행하려는 정부와 내부 문제에 발목 잡힌 야당, 이 구도가 현재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자, 그런데요.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기 전에 자료에 있던 아주 흥미로운 데이터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모든 정치적 공방 속에서도 작년 신생아 수가 무려 15년 만에 가장 크게 증가했다는 소식입니다. 정말 예상치 못한 헤드라인이죠. 어쩌면 정치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